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복귀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관세 정책 변화가 어떤 각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도 시끄러운데 이제 해외까지 신경을 쓸 게 많아졌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탄핵과 트럼프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여기에 우리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도 극복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수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네네. 또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징벌적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제든지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공약대로 이 관세 정책이 바뀌면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나 영향받는 거죠?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인데요. 네네. 아직 정책이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라는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경제 분석 기관들은 트럼프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관별로 제가 좀 수치를 살펴봤더니 먼저 산업연구원에서는 대미 수출이 9.3에서 13.1% 정도 줄어들고 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는 최대 10조 6천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자동차는 최대 13.5%, 반도체는 최대 8.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중기중앙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을 전제로 한국 수출이 1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수출량을 계속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네. 중국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도 557억 달러로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네네. 특히 최근에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 간의 이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대미 수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위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부진과 함께 2위 시장인 미국마저도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설마 뭐 작년보다 수출이 줄어드는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 수출이 좀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수출 증가율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8.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예.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면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버텨줬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문제는 수출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반영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1.5%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네. 다른 기관들의 수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은데요. 산업연구원은 수출 증가율을 2.2%로 예상했고요. KDI는 수출이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고 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은 각각 1.3%,
0.4%로 더욱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기업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이제 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기업들도 올해 수출 증가율을 1.4%로 굉장히 낮게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폭 하향 조정한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요. 기업들은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장 큰 이유로 관세 부담 증가 등 보호무역 강화를 꼽았습니다. 네. 특히 조사 대상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7%가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미국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이는 중국이라고 답한 42.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책이 있습니까? 아직 관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된 것은 없는데요. 예.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해서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해보고 액션 플랜을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매주 월요일에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리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경제, 외교, 산업 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하는 거 말고도 정부 생각 더 들어보면요. 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이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우선 이제 무역 금융 규모를 좀 상당히 늘릴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작년 대비 5조 원 가량 늘려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95조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방산, 컨텐츠 등을 이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세,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이제 세정 지원 이런 패키지를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자 장점은 매우 빠른 의사 결정이라면서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뭔가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정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으로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력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 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했다고 밝혔고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이제 추진하고 외교 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수출에 미칠 영향 쭉 살펴봤는데 이 수출 말고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이 될 만한 분야로는 또 나머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수출 다음으로 이제 걱정되는 분야가 좀 물가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달러 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자 환율이 지금은 잠깐 주춤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언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만약 앞으로도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4% 올라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입품의 물가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네. 정부에서는 물가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05에서 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은에서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수입 물가 중에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수입 농수산물 값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제 오늘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